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영상이 끝난 후 여러분들의 경험담과 생각을 댓글에 적어 서로 소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65세 이후 가난보다 무서운 5가지 중 첫 번째는 치매로 스스로를 몰라볼 때입니다. 죽음보다 더 끔찍한 건 살아있으면서 나를 하나씩 잃어가는 것입니다. 치매는 기억만 가져가는 병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누구를 사랑했고, 무엇을 아꼈는지 나의 모든 존재를 뿌리째 뽑아버리는 절망입니다. 거울을 봐도 내 얼굴이 낯설고 자식의 얼굴이 기억나지 않고 익숙했던 집 안에서 길을 잃는 그 순간 세상은 지옥으로 변합니다. 치매는 조용히,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삶을 무너뜨립니다. 처음에는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깜빡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름이 생각나지 않고 약속을 잊고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나이 들면 다 그래라고 웃어넘기지만 본인은 압니다.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시작되고 있다는 걸. 그 공포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절망적입니다. 점점 기억이 끊깁니다. 밥을 먹고도 안 먹었다고 말하고 손주 이름을 헷갈리고 심지어 자신이 한 행동을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가족은 혼란에 빠지고 당사자는 분노와 억울함에 휘청입니다. 자존심은 산산조각 나고 감정은 불안정해지고 결국 사람답게 사는 마지막 자존까지 무너집니다. 자신이 더 이상 나가 아니란 걸 인지하는 순간 고통은 극에 달합니다. 치매의 공포는 병 자체보다 그로 인해 생기는 인간관계의 붕괴입니다. 한때 사랑했던 가족이 낯설게 느껴지고 믿었던 자식이 자신을 부담스러워하는 눈빛을 보일 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외로움이 짙게 피어납니다. 내가 했던 모든 것, 나의 업적과 사랑이 모두 사라지고 오직 귀찮은 환자로 전락한 자신을 보며 그 어떤 가난보다 더한 절망을 느낍니다. 이 병은 나를 잊게 만드는 병입니다. 손끝의 감각, 언어, 감정, 기억 모든 것이 점점 흐릿해지고 결국엔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눈을 뜨게 됩니다. 사람의 삶이란 무엇인지, 나이 든다는 것이 얼마나 잔인한 일인지 치매는 매일매일 가르쳐 줍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79세 이정의 어르신은 과거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며 세 자녀를 훌륭하게 키워낸 분입니다. 꼼꼼하고 빈틈없는 성격으로 정년까지 근무했고 퇴직 후에는 손주들 학습 지도까지 도맡아 하며 교육의 달인이라 불렸습니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설거지를 2번 하고 가스불을 켜둔 채 잠이 들었고 냉장고에 리모컨을 넣기도 했습니다. 가족들은 처음엔 건망증이라 여겼지만 점점 상황은 심각해졌습니다. 어르신은 며느리를 우리 집 가정부라고 부르고 자식 이름도 뒤섞여 기억했습니다. 하루는 집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하고 경찰의 도움을 받아 새벽에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이후 가족은 어쩔 수 없이 병원에 모시고 가 진단을 받았고 결과는 중증 알츠하이머였습니다. 이후 어르신은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밥을 입에 넣는 법도 잊고 화장실 사용도 불가능해졌습니다. 딸이 울며 이름을 불러도 누구세요? 라고 답했고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거실 바닥에 용변을 봐도 아무렇지 않게 웃었습니다. 손주는 방에서 나오지 않게 되었고 며느리는 결국 간병인을 불러야 했습니다. 언젠가 자랑스러웠던 어르신은 이제 가족에게 짐이 되었다는 말이 나올까 두려워 아무도 입을 열지 못합니다. 지금은 요양병원에 계시며 매일 같은 말만 반복합니다. 엄마는 언제 오니? 하지만 치매는 완전히 막을 수는 없더라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일상 속에서 규칙적인 운동은 뇌 혈류를 증가시키고 뇌세포의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식습관도 중요합니다. 가공식품보다는 채소, 생선, 견과류 등 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독서, 글쓰기, 퍼즐 맞추기 같은 두뇌 활동은 기억력 유지에 효과적이며 무엇보다 사람들과의 교류가 큰 도움이 됩니다. 매일 누군가와 대화하고 관심사를 공유하며 웃는 삶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예방책입니다.
내가 나를 잃지 않기 위해 지금 이 순간부터 지켜야 합니다. 치매는 멀리 있는 병이 아니라 문득 어느 날 찾아오는 조용한 파괴자입니다. 스스로를 지키는 노력은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65세 이후 가난보다 무서운 5가지 중 두 번째는 자식에게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을 때입니다. 자식에게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을 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참담한 순간은 내가 키운 자식에게 외면당하는 그 찰나입니다. 아무리 돈이 없어도 아무리 병들어도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의 눈에 내가 짐이 되고 방해가 되고 쓸모없는 존재로 전락한 모습을 보는 순간 삶의 모든 의미는 무너집니다. 한때는 그 아이를 위해 새벽같이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열이 펄펄 끓는 아이를 안고 병원으로 뛰어갔습니다. 내 옷은 해져도 아이 옷은 새 걸로 입히고 손 하나 까딱 못하던 그 아이를 위해 온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자식이 내 존재를 눈치로 받아들이고 말 한마디조차 귀찮아하는 눈빛을 보일 때 인간으로서 마지막 자존심마저 부어집니다. 자식에게 쓸모없는 존재가 된다는 건 단순히 무시당하는 게 아닙니다. 가족 안에서 소외된 존재로 살아가는 고통은 죽음보다 더 깊습니다. 손주 돌봐달라 할 땐 필요하다고 손을 잡고 아플 땐 병원 동행 부탁조차 미안해져 말 한마디 못 꺼내는 현실은 참담합니다. 심부름 하나 부탁해도 엄마, 나 지금 바빠요. 아빠, 나중에 얘기해요 라는 말만 돌아옵니다. 집에선 내 자리가 점점 작아지고 식탁에 앉는 위치조차 애매해집니다. 텔레비전 소리 좀 키웠다고 눈총 받고 양말을 아무 데나 놨다고 타박받는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라 눈치 보는 하숙인이 됩니다. 언젠가부터는 내가 여기서 왜 살고 있지? 라는 생각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해주는 것 없이 밥만 축내는 사람, 불편함만 안겨주는 사람, 존재 자체가 무거운 사람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나도 모르게 말수가 줄고 행동은 조심스러워지며 결국은 가족 안에서 말 없는 유령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은 효도를 말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자식에게 쓸모를 잃는 순간 부모는 고립됩니다. 쓸모없는 존재로 여겨지면 그 어떤 사랑도 기억도 추억도 무너집니다. 사람은 필요할 때만 사랑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늙고 약해졌다는 이유만으로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처리해야 할 문제로 바뀌는 현실은 너무도 비정합니다. 강원도 원주에 사는 76세 어르신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 어르신은 세 아들을 홀로 키워낸 어머니입니다. 아버지 없이 키운 아들들이기에 애정도 각별했고 자신은 항상 뒷전으로 살았습니다. 큰아들은 대기업, 둘째는 공무원, 막내는 해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오랫동안 혼자 살다 건강이 악화되자 큰아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엔 반갑게 맞이하던 가족들이 시간이 갈수록 변했습니다. 손주와 부딪히지 않게 조심하라는 말, 냄새 나니 방은 환기하라는 말, 늦게 씻으면 물소리 크다는 말이 반복되면서 어르신은 점점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대놓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요양보호사 불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생활이 힘들어요. 어르신은 말없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혼자 다시 짐을 싸고 원래 살던 작은 전셋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큰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엄마? 어르신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젠 내가 너희에게 쓸모없는 사람 같아서 그래. 괜히 미안하더라.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고 그 이후로 아들은 한 달에 한 번 안부만 묻고 있습니다. 지금 어르신은 동네 경로당에서 바둑을 배우며 살아갑니다. 사람들과 웃고 떠드는 시간이 가장 즐겁다며 말합니다. 가족보다 나를 사람답게 대해주는 건 낯선 이들이더라. 어르신의 그 말은 씁쓸하지만 지금 대한민국 노인의 현실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진실입니다. 65세 이후 가난보다 무서운 5가지 중 세 번째는 즐거운 일이 더는 없다고 느껴질 때입니다. 즐거운 일이 더는 없다고 느껴질 때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떠도 설렘이 없습니다.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조차 의미가 없습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지만 입에 넣는 행위일 뿐 맛도 없고 기쁨도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반복되는 무색무취의 시간 속에서 이게 사는 건가 하는 생각이 가슴을 찌릅니다. 젊을 땐 단순한 일도 재미있었습니다. 손주가 뛰어놀고 마당에 꽃이 피고 친구와 수다 떨던 시간들이 소소하지만 분명한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두 사라졌습니다. 친구는 병원 아니면 요양원, 자식은 바빠서 연락도 뜸하고 거울 속 주름진 얼굴을 보며 웃을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즐거움이 사라진 삶은 생존이 아닌 버팀입니다. TV를 켜도 웃음이 나오지 않고 예전에 좋아하던 드라마조차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이 공허하게만 들립니다. 가끔 창밖을 내다보면 지나가는 사람들조차 다른 세상 사람처럼 보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완전히 분리된 느낌입니다. 내일 뭐 하지가 아니라 내일도 또 이렇게 흘러가겠지라는 체념이 가슴을 짓누릅니다. 웃음은 사라지고 대화는 줄고 감정은 점점 말라갑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어진 것입니다. 진짜 두려운 건 죽음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매 순간이 아무 감흥도 없이 지나가는 그 지독한 무감각입니다. 그 무엇도 설레지 않고 아무도 반기지 않고 어디에도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없는 현실은 마음을 서서히 마르게 합니다. 세상은 시끄럽고 바쁘게 돌아가지만 나는 그저 방 안의 그림자처럼 살고 있습니다. 아침을 먹고 약을 챙기고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잠들기까지 단 한순간도 즐겁다는 감정 없이 하루가 지나갑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우울은 고요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파고듭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이 나이에 뭘 새롭게 시작하겠어? 그냥 이렇게 조용히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정신적으로 무너지는 것은 육체의 쇠퇴보다 훨씬 더 무섭습니다. 전북 전주에 사는 68세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이 어르신은 은퇴 전까지 성실한 공무원이었습니다. 정년퇴직 후 잠깐의 해방감은 금세 사라졌습니다. 처음엔 영화도 보고 동네 산책도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모든 것이 시들해졌습니다. 친구들도 각자 바빠졌고 자식은 외국에 나가 있어 1년에 한두 번 연락이 올까 말까였습니다. 하루는 특별한 이유 없이 아침부터 우울했습니다. 밥을 챙겨 먹는 것도 귀찮고 라디오를 틀었지만 짜증만 났습니다. 왜 이렇게 사는 거지? 라는 말이 입 밖으로 나왔고 어르신은 그날 하루 종일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동네 복지관에서 실버 밴드 모집 공고를 보았습니다. 한때 기타를 조금 다뤘던 기억이 떠올라 그냥 신청했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지만 매주 악기를 만지고 사람들과 웃으며 연습하는 시간이 점점 기다려졌습니다. 몇 달 후 작은 공연 무대에 섰고 누군가 박수를 쳐주는 그 순간 어르신은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직도 즐거운 일이 있구나. 지금 어르신은 동네 카페에서 작은 음악 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로 만난 친구들과 커피를 마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늦게라도 다시 웃을 수 있다면 인생은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65세 이후 가난보다 무서운 5가지 중 4번째는 내가 버려질까 두려울 때입니다. 내가 버려질까 두려울 때입니다. 나이 들어 가장 끔찍한 공포는 어디선가 홀로 남겨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나를 기다리는 이가 없고 내가 사라져도 눈치채는 사람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마음속을 갉아먹기 시작하면 그것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닌 공포가 됩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친구에게 민폐가 되기 싫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사귀는 감정들이 차곡차곡 쌓이면 결국 스스로를 밀어내게 됩니다. 내가 없어도 괜찮겠지, 이제는 나보다 애들이 더 중요하지라는 체념. 섞인 말들은 결국 자기 존재를 부정하는 데까지 이어집니다. 가족들과 함께 있어도 혼자인 기분입니다. 말은 섞지만 진심은 나누지 못하고 밥은 같이 먹지만 눈빛은 서로 외면합니다. 내 말에 대답이 없을 때, 내 목소리에 짜증 섞인 표정이 보일 때,
나는 더 이상 이 집의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체감합니다. 가장 무서운 건 스스로를 조심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혹시라도 짐이 될까봐 몸이 아파도 참습니다. 병원에 가자고 하지도 않고 불편해도 말하지 않습니다. 감정을 숨기고 필요를 포기하며 조용히 살아가려 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어느 날 깨닫습니다. 나는 지금도 이미 버려진 삶을 살고 있다는 걸. 길을 걷다 쓰러져도 며칠간 집에 불이 꺼져 있어도 아무도 눈치채지 않는 세상 속에서 나라는 사람은 점점 투명한 존재가 됩니다. 공공장소에서 어르신이 실수라도 하면 사람들은 도와주기는커녕 피하거나 눈총을 줍니다. 나이 들수록 버려질 가능성은 현실이 됩니다. 요양원에 혼자 남겨지는 사람들, 병원에 가족 없이 누워있는 노인들, 장례식조차 치러지지 못하는 무연고 사망자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나이 든 사람을 동정하지 않습니다. 필요가 없으면 거리낌 없이 놓아버립니다. 내가 버려질까 두려운 마음은 단순히 눈물로 끝나는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존엄을 무너뜨리고 존재 자체를 부정하게 만드는 감정입니다. 혼자 남겨지는 상상만으로도 숨이 턱 막히고 눈물이 나며 삶의 의미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부터 삶은 목적이 아닌 생존이 됩니다. 충남 논산에 사는 73세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이 어르신은 평생 농사일을 하며 자식 셋을 키웠습니다. 배우자 없이 홀로 이끌어온 삶은 그 자체로 위대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몸이 약해지자 자식들이 번갈아가며 모시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고마웠지만 시간이 갈수록 자식들 사이에서 어르신은 돌려 맡겨지는 짐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 집에서 지내던 중 며느리의 무심한 말이 귓가를 때렸습니다. 어머님, 이번 주는 저희도 좀 쉬어야 하니까 다음 주부터는 언니네 집으로 가주세요. 어르신은 아무 말 없이 짐을 쌌습니다. 그리고는 버스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이라고 해도 이미 오래전에 비워진 시골집이었습니다. 전기도 끊기고 먼지가 가득했지만 그곳이 차라리 마음이 편했습니다. 며칠 뒤 마을 이장이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자녀분들한테 연락드릴까요? 어르신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젠 괜찮아요. 혼자 있는 게 차라리 덜 미안하니까요. 그날 밤 어르신은 촛불을 켜놓고 묵묵히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 후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버려질 줄은 몰랐어. 그래도 여긴 내가 선택한 자리니까 괜찮아. 지금도 어르신은 시골집에 혼자 살고 있습니다. 가끔 마을 사람들이 찾아오면 세상에서 존재하는 듯한 기분이 든다고 합니다. 자식들에게는 더 이상 기댈 생각이 없고 언젠가 조용히 이곳에서 생을 마감할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의 얼굴에는 체념이 아닌 이상하리만큼 평온한 웃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65세 이후 가난보다 무서운 5가지 중 5번째는 내가 사라져도 아무도 눈치채지 않을 것 같을 때입니다. 내가 사라져도 아무도 눈치채지 않을 것 같을 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서글픈 감정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존재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느껴지는 절망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반겨주는 사람이 없고 저녁에 불을 꺼도 기다리는 이 하나 없을 때 삶은 무채색 그림자처럼 흐려집니다. 한때는 나 없으면 안 될 것 같았던 자식들이 이제는 바쁘다는 말로 안부조차 묻지 않고 친구들은 하나둘씩 떠나며 연락이 끊겼고 하루 종일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보낸 날이 익숙해졌습니다. 그런 삶 속에서 문득 내가 지금 당장 이 세상에서 사라져도 누가 알아챌까 하는 생각이 스쳐갑니다. 전화기엔 걸려오는 번호가 없습니다. 문 앞에 놓인 우편물도 택배도 없습니다. 생일날 축하 메시지 하나 없고 특별한 날도 없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없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구나. 그런 생각은 곧 고요한 공포가 됩니다.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식당에 가도 병원에 가도 마트에 가도 누군가 나를 알아보는 일이 없습니다. 나는 이 도시 속에서 투명 인간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나도 그들에게 어떤 존재도 아닙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나조차도 나를 방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 날 걱정해 줄 것이라는 기대가 사라지면 밥을 안 먹어도 약을 깜빡해도 쓰레기를 버리지 않아도 신경 쓰지 않게 됩니다. 점점 나는 살고 있다는 감각을 잃어버리고 그냥 있다는 상태로 굳어집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존재감을 느낍니다. 누군가 나를 불러줄 때, 나를 기억할 때 그 안에서 삶의 의미를 찾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관계가 끊긴 순간 나는 이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난보다 무섭고 죽음보다 서글픈 현실입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69세 김봉선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남편과 사별한 뒤 혼자 살게 된 김 어르신은 딸 하나를 두었지만 딸은 결혼 후 해외에 정착했습니다. 처음엔 영상통화도 자주 했고 명절마다 소포도 보내왔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연락이 점점 뜸해졌습니다. 하루는 감기 몸살이 심해 이틀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휴대폰은 머리맡에 있었지만 연락할 사람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구청, 병원, 이웃 누구도 쉽게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흘째 되는 날 전기요금 미납으로 불이 꺼졌습니다. 추운 방 안에서 담요를 덮고 몸을 웅크린 채 김 어르신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이렇게 죽어도 아무도 모를 텐데 그 말은 놀랍도록 차분하게 흘러나왔습니다. 공포도 분노도 아닌 단지 깊은 체념과 슬픔뿐이었습니다. 이후 겨우 몸을 일으켜 동사무소에 연락을 했고 복지사가 방문해 간단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김 어르신은 더 이상 아무에게도 기대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괜히 기대하면 실망만 크니까요. 이제는 그냥 조용히 살다 조용히 가고 싶어요. 지금도 김 어르신은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조용히 식사하고 마당의 화분에 물을 줍니다. 특별한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삶 속에서 가장 큰 두려움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내가 사라져도 아무도 모른다면 나는 대체 왜 존재하는 걸까? 그 질문은 아직도 그녀의 마음속에 무겁게 내려앉아 있습니다. 끝으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